당뇨병 환자가 가장 궁금해할 수 있는 꼭 알아야 하는 식품 4가지. 많은 분들이 당뇨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 대란이라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나이를 가리지 않고 환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요.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지속적인 고혈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당뇨발, 눈합병증, 신장과 심장 문제, 신경병증, 뇌혈관 질환과 같은 당뇨합병증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당뇨병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첨가된 당 섭취를 줄이려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이 당뇨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당뇨병 식단에 포함시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외를 해야 하는 것인지 결정하기 힘든 식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란을 먹으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을까요?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는 계란을 매일 하나 이상 먹으면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2020년 말에 영국 영양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하나 이상 먹는 계란이 당뇨병 위험을 약 6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원들은 계란 노른자에 포함된 식이 콜레스테롤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 혈당 수치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헷갈려할 수 있는데요. 2016년도의 국내 연구에서는 계란 섭취가 성인병을 예방하고 일주일에 3개 이상 먹는 남성과 여성은 고지혈증과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약 50% 낮은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반된 연구 결과로 인해 당뇨병 환자의 계란 섭취 유무를 결정하기 더 어려워졌는데요. 이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란 섭취의 문제는 계란 노른자에 포함되어 있는 식이 콜레스테롤 때문인데 계란 한 개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약 230mg으로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섭취량인 300mg에 근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2개만 먹어도 권장 섭취량을 뛰어넘기 때문에 하루 1개 반 이하로 먹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분들의 경우 하루 2개에서 3개 정도는 걱정 없이 드셔도 되지만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식이 콜레스테롤 권장 섭취량인 300mg을 지키는 것이 좋으며 혈중 콜레스테롤이 걱정인 분들은 노른자를 빼고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처럼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인체의 약 50% 정도만 흡수되기는 하지만 다량 섭취는 건강에 좋을 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양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인공감미료 사카린은 제2형 당뇨병 환자가 섭취해도 좋을까요? 당뇨병 환자에게 사카린과 같은 인공감미료가 장내 미생물 환경에 악영향을 주어 당뇨병 관리에 좋지 못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단기간 사용은 혈당을 높이지 않으면서 당뇨병 식단의 단맛을 향상시키는 데 좋을 수 있지만 장기간 사용은 당뇨에 악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듯이 인공감미료 섭취가 좋은지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인공감미료가 신진대사 기능을 방해하고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최근 2021년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과 상반된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에서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이 건강한 성인의 당뇨병 발병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장내 미생물 군집이나 대사 환경의 변화가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인공감미료인 사카린이 포도당 내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심각한 장내 미생물 변화 또는 건강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카린은 대사작용을 거치지 않고 소변으로 배출이 되며 칼로리 제로, 혈당지수 제로로
혈당을 높이지 않는다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전문가는 이 연구가 만성질환, 당뇨병, 비만, 염증성 장질환 등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며 2주간의 짧은 기간의 연구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섭취와 당뇨병 환자의 사용이 좋다고 명확히 할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카린 섭취에 대한 연구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뇨병 환자라면 사카린의 장기간 사용은 주의하시고 단맛이 생각날 때 아주 가끔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 결핍은 설탕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을까요? 메이오 클리닉에서 인체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면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요. 실제로 국립당뇨병협회에서는 초콜릿과 같은 단맛을 갈망하는 이유로 마그네슘 결핍이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맛이 당긴다는 표현을 하듯이 마그네슘은 긴장을 완화하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켜주며 두근거리는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초콜릿에도 마그네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인체가 마그네슘 결핍일 때 초콜릿이 생각날 수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당뇨병 전증에서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늦춰주고 개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뇨병이 있다면 마그네슘 섭취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 아침밥을 꼭 먹는 것이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방법일까요? 12시간에서 16시간 음식을 먹지 않는 간헐적 단식이 한동안 유행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돼 당뇨병과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같은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국제소화기 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새벽부터 저녁까지 15시간 이상 단식을 하게 했는데요. 그 결과 인슐린이 잘 작동하도록 민감성을 높여주어 혈당이 체내에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하면 나오는 케톤 대사물질이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닌 건강한 분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끔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 간헐적 단식으로 아침을 거르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당뇨 관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 아비브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하루 종일 평상시의 혈당 수치보다 37%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1년도 내분비협회에 공유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식사를 하는 것이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아침 식사를 하는 것은 당뇨병의 핵심 호르몬인 인슐린을 포함해 대사 호르몬 리듬에 온종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정신과 저녁 식사 후 혈당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말하며 이것은 신체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 뿐만 아니라 잘못된 식단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식품들처럼 건강한 분들에게는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막고 당뇨를 예방하는 좋은 식품일 수 있지만 정작 당뇨병 환자에게는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품에는 당뇨병에 좋다 나쁘다 상반된 연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의 경우에는 섭취를 하지 않거나 섭취를 하더라도 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 다르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섭취 유무는 안타깝게도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